고구마는 쪼개야 맛있지? 얍. 안녕하세요, 림입니다. 저의 최애 캐릭터 춘식이를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봤습니다. 인트로에서 나온 영상에 상자에서 엉금엉금 나온 춘식이가 뿅뿅 걸은 후 고구마를 쪼개는 애니메이션까지 담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택배 송장이 뜯어지면서 휘날리고 박스가 열리면서 춘식이가 뿅 하고 나온 후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어서 당황하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눈을 끔뻑거리는 애니메이션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4편 정도의 영상에서는 간단한 캐릭터 로우폴리 몸체 에디팅, 캐릭터의 눈, 코, 입 모델링과 간단한 매트리얼로 텍스처 페인팅 후 뼈대를 심고 웨이트 페인팅을 하고 난 후 IK 리깅 방식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법, 사이클 렌더로 동영상을 추출하는 방법 등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단축키 하나는 블렌더 초기 설정과 다릅니다. 선택한 오브젝트를 확대하는 블렌더의 단축키는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넘버패드 온점인데요. 저는 3D 맥스를 오래 하다 보니 선택 오브젝트를 확대하는 단축키를 키보드의 G키로 입력하고 진행하였으니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키보드 표시에 G키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컨트롤 넘버패드 온점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춘식이의 정면, 정측면, 정뒷모습이 있는 이미지를 구하지 못하여 직접 그린 그림으로 작업을 진행했지만 춘식이의 모델링을 끝나고 나서 현재 영상에서 나오는 정면과 측면, 뒷모습을 각각 렌더하여 더보기 설명란 다운로드 링크에 걸어 두었습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도 쓰이는 이미지들을 같은 폴더에 넣어놨으니 다운받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더를 키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있는데요. A키를 눌러 모두 선택 후 X키를 눌러 화면에 있는 모든 오브제를 삭제해 줍니다. 이미지를 뷰포트에 넣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면 이미지가 들어가기 위해선 키보드 물결 표시를 누른 후 프론트 방향으로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온 이미지는 키보드 N키를 눌러 아이템 탭에서 로케이션 X, Y, Z 값을 0으로 지정해 주세요. 지정을 할 때 X 값을 지정하는 칸에 드래그하여 G 값을 지정하는 칸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3D) 뷰에 불러온 이미지는 오른쪽 아래 창의 네모 세모가 보이는 아이콘을 눌러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 오퍼시티를 체크하고 값을 넣어주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아웃라이너 칸의 오른쪽 상단 깔때기 모양을 누르면 여러 아이콘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세모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들어온 이미지의 오른쪽에 세모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 세모 아이콘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뷰포트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여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이미지를 보면서 에디팅을 할 때 겹쳐있는 메쉬 에디팅이 선택되어야 하는데 앞에 있는 참고 이미지가 자꾸만 선택이 되면 너무나 귀찮아지니까 세모 아이콘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에디팅하면 편하실 겁니다. 우선 투명도와 세모 화살표는 원 상태인 상태로 놔두고 정면 이미지를 탑 뷰에서 GY를 눌러 앞으로 빼줍니다. 탑뷰로 보는 방법은 정면 뷰를 향해 본 것처럼 물결표를 누른 채 탑뷰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모르고 X축으로 이미지를 살짝 움직여서 오리진이 Y축에서 왼쪽으로 살짝 벗어난 모습입니다. 아이템 탭에서 X와 G, Y 값을 다시 0으로 지정해 줍니다. 다시 탑뷰에서 G, Y를 눌러 참고 이미지를 Y축으로 빼주겠습니다. 아웃라인 칸에서 눈 표시 모양만 꺼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뒷면과 측면 이미지도 불러와 주겠습니다. 3D 뷰포트 방향을 키보드 물결 단축키로 백뷰와 레프트 뷰로 바라봐주고 참고 이미지를 넣어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라이트 뷰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뷰에서 불러온 왼쪽 이미지를 Shift D로 복제하여 탑 뷰에서 G, X키를 차례대로 눌러 오른쪽에 위치한 후 R, G, 180도 방향으로 회전해주면 에디팅하기에 편한 방향으로 완성이 되겠죠? 불러온 이미지들의 눈 모양 아이콘을 켜고 모든 이미지가 뷰포트에서 표시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에디팅을 하면서 편한 오퍼시티의 정도로 맞추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0.02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오퍼시티의 수치값과 아웃라이너에서 세모 모양을 눌러 선택이 비활성화되는 설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모델링을 하기 전에 열심히 한 작업물이 컴퓨터 오류로 날아가면 안 되니까 저장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누르면 다들 아시는 저장이 됩니다. 컨트롤 S는 덮어 쓰는 저장이기에 이미지를 넣고 모델링을 하고 텍스처 페인팅과 웨이트 페인팅까지 모든 작업을 한 파일이 한 번에 덮어 쓰는 저장을 하게 되면 모델링했던 작업이 수정하기 난감해지니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뜨는 창에 작업 파일을 저장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 자신이 알아보기 쉽게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작업했던 날짜를 써도 좋고 모델링을 했다면 모델링을, 텍스처 페인팅을 했다면 텍스처 페인팅을 쓰면 됩니다. 저장하는 것을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텍스트를 띄워 놓을 거예요. 글자가 보인다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UV 스피어를 생성해 줍니다. 스피어가 생성될 때 왼쪽 아래쪽에 하나의 메뉴가 뜨는데 창을 클릭해서 활성화하여 에디팅할 때 적은 버텍스로 컨트롤하기 편하게끔 세그먼트를 16으로 조절합니다. 투명도를 에디팅하기 편한 상태로 조절을 하고 불러온 이미지의 눈 모양과 아웃라이너의 화살표 모양을 껐다 켰다 하면서 에디팅하기에 편한 상태로 만들어 에디팅하시면 됩니다. UV 스피어를 위아래로 나누어 춘식이의 얼굴과 몸을 에디팅해 줄 겁니다. 탭을 눌러 에딧 모드에서 중간 엣지를 Alt 클릭으로 한 번에 선택을 한 후에 키보드 왼쪽 숫자 2를 눌러 엣지 모드로 변환해 준 다음 오른 클릭 후 엣지 스플릿을 클릭해 줍니다. 화면상으론 UV 스피어가 위아래로 나누어진 게 보이진 않지만 스피어의 아래쪽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댄 후 L키를 누르고 G, G를 눌러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분리되는 게 보일 것입니다. 이때 혹시 분리가 안 되고 화면과 같이 위아래가 같이 움직인다면 상단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아이콘을 비활성화 해보시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 아이콘인 프로포셔널 에디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축키는 키보드의 영어 O입니다. 아이콘의 오른쪽 산 모양을 누르면 아이콘의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에디팅이 됩니다. 춘식이를 에디팅할 땐 기본값인 스무스만 에디팅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메뉴의 에디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셔널 에디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모델링을 에딧 모드에서 버텍스 하나를 클릭 후 G키를 누르면 동그란 원 하나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의 크기는 적용되는 범위를 뜻하는데요. 마우스 휠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원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포셔널 에디팅의 기능은 하나의 오브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Shift를 누른 채 각각 오브제를 중복 선택한 후 탭을 눌러 에딧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범위에서 버텍스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춘식이의 머리와 몸통의 크기에 맞추어 대략적으로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디테일한 에디팅이 필요 없기에 멀리서 봤을 때 캐릭터의 형태라고 인식될 만큼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메쉬가 코 부분에서 잘렸기 때문에 목까지 내려줄 메쉬를 Alt 클릭, 키보드 영어 2키를 눌러 연장을 하고 G키로 이동을 한 후에 목 라인을 에디팅 해줍니다. 길어진 부분을 코와 목 중간의 공간에 컨트롤 R을 눌러 루프컷 해줍니다. 이때 컨트롤 R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루프컷이 될 엣지의 선이 화면에 보입니다.
루프컷 해준 선들도 스케일을 조절하여 대략적인 얼굴 형태에 맞춰 에디팅 해주겠습니다. 몸 아래 부분도 스케일을 조정할 엣지에 Alt 클릭하여 한 줄을 선택해주고 S키를 눌러 대략적으로 춘식의 몸 부분을 에디팅 해줍니다. Alt 클릭을 하면 해당 부분의 엣지 한 줄이 선택이 되는데 이때 컨트롤, 키보드 오른쪽 넘버패드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선택했던 엣지가 더해지고 빠집니다. 몸통 부분에서 상단의 엣지를 선택하고 E키와 G키를 눌러 목 부분의 엣지와 가깝게 위치하게 해줍니다. 몸통 부분의 상단 엣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굴 부분의 하단 엣지를 Alt 클릭으로 선택해준 다음 오른 클릭, 브릿지 엣지 루프를 클릭하여 주시면 선택된 엣지들 사이에 면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던 머리와 몸통 부분이 다시 하나의 오브제로 붙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몸통 부분의 넓은 부분을 컨트롤 R로 엣지를 추가하여 S키로 에디팅 해주겠습니다. 한 부분의 스케일을 많이 키웠을 땐 컨트롤 넘버패드 플러스 키를 눌러 스무스가 조정될 엣지만큼 활성화 시켜준 다음 오른 클릭 스무스 버텍스를 해주면 버텍스들이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정리가 됩니다. 마우스 중간 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지금까지 에디팅한 오브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결표를 눌러 탑뷰로 바라본 다음 에딧 모드에서 키보드 왼쪽에 3번을 눌러 면 모드 선택으로 바꾼 후 화면과 같이 두 개의 면을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F키를 눌러 두 개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합칩니다. 이 과정은 면이 16개일 때 정중앙에 모이는 버텍스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뾰족해지지 않도록 면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바텀뷰로 바라보고 방금 작업했던 것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3번을 눌러 면 모드 선택으로 바꾼 후 두 개의 면을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F키를 눌러 두 개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합칩니다. 춘식이의 목이 약간은 사선 형태로 라이트 뷰로 봐주신 다음 목 부분의 엣지를 선택하고 R키를 눌러 회전해 주겠습니다. 캐릭터의 눈, 코, 입, 귀, 그리고 팔, 다리 등이 추가될 때 몸통 옆부분의 정중간을 표시해주면 추가할 메쉬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탑뷰에서 X축 위치에 있는 엣지를 Alt 클릭으로 선택해주고 컨트롤 영어 E키를 눌러 마크심을 선택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쪽만 에디팅하여도 반대쪽으로 미러되게끔 미러 모디파이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다시 정면뷰로 바라봐준 후 G축상의 왼쪽 버텍스들을 선택하고 X를 눌러 버텍스를 선택하여 메쉬의 반을 지워보겠습니다. 이때 앞면의 메쉬만 지워지고 뒷면의 메쉬가 지워지지 않는 분들은 Alt G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로 변환한 다음 다시 왼쪽 버텍스들을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모드일 때 화면과 같이 생성된 UV 스피어가 투명하게 투과되어 보이게 됩니다. Alt G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에서 나오면 불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이건 에딧 모드에서도 같은 원리로 보이게 되는데요. 에딧 모드에서 점, 선, 면 선택일 때 마우스 휠을 돌려 측면을 바라보게 되어도 엑스레이 모드인 상태에서는 뒤편의 점선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탭에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G축선에 있는 메쉬를 에디팅하여도 중간에 버텍스들이 접합이 되게끔 클리핑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춘식이의 귀를 만들 차례입니다. 앞서 마크심된 부분을 기준으로 에딧 모드 3번을 눌러 면 모드로 변한 후 4개의 면을 Shift를 눌러 다중 선택해 줍니다. I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면들을 한 번 더 만들어 주고 난 후 정면 뷰를 보고 E키를 눌러 귀를 뽑아내 줍니다. 귀 부분이 지금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동그란 모양으로 에디팅 해보겠습니다. 버텍스 모드에서 마크심된 부분의 양옆을 줄어들 부분의 버텍스를 컨트롤 클릭하여 앞뒤 버텍스가 동일하게 다중 선택된 상태에서 S, Y키를 차례로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며 에디팅합니다.
넓은 면에 컨트롤 R로 루프 컷을 해준 뒤 춘식이의 몸체를 스무스 해준 것처럼 선택한 버텍스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 클릭 스무스 버텍스를 해줍니다. सब디비전 모디파이를 추가해준 후 오브젝트 모드에서 몸체를 선택, 오른 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디팅했던 메쉬들을 한 번 더 정리해줍니다. 현재 화면에 나온 춘식이의 사이드 뷰 이미지는 무시하고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넣은 참고 이미지의 사이드 뷰에 맞춰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켜고 에디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식이의 팔을 만들 차례입니다. Shift A, 메쉬, 서클을 눌러 서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때 왼쪽 아래에 뜨는 메뉴를 클릭하여 서클의 버텍스 수를 8을 입력해줍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S키로 스케일 조정, G, X를 차례로 눌러 오른쪽 팔에 위치하게 합니다. 에딧 모드에서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하고 이 X키를 차례로 눌러 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팔의 끝부분의 엣지를 Alt 클릭으로 모두 선택해주고 F를 눌러 끝부분을 면으로 막아준 다음 미러 모디파이를 적용합니다. 미러 모디파이에 미러 오브젝트의 타겟을 춘식이의 몸으로 지정해주고 सब디비전 모디파이를 추가해주겠습니다. 팔이 굽어질 모양을 상상하며 컨트롤 R로 루프 컷을 해줍니다. 컨트롤 R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올리면 엣지가 추가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팔 오브제를 선택하고 오른 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해줍니다. 끝으로 갈수록 동그래지는 춘식의 팔처럼 끝부분의 버텍스들을 Alt 클릭으로 선택하고 S키로 스케일 조정하여 마무리해줍니다. 캐릭터를 만들 땐 에디팅이 끝난 부분이 있다면 추가되는 부분을 에디팅하고 끝냈던 부분을 다시 에디팅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물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에디팅이 끝난 춘식이의 몸을 조금 더 수정 에디팅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부피감이 들어가면 좋을 부분에 엣지를 선택하고 Alt S로 부피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에디팅 해주겠습니다.
춘식이의 다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팔처럼 서클을 하나 만들어 다른 오브제로 만들 수 있지만 춘식이 캐릭터의 다리는 몸통과 이어져서 움직이는 편이기에 만들었던 몸체에서 다리를 연장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리를 만들 쪽에 뷰를 바라보고 불규칙한 버텍스들을 정리해 줍니다. 버텍스 하나를 클릭하여 G키를 2번 누르면 버텍스가 위치한 선상에 맞게 움직입니다. 춘식이의 다리를 뽑아낼 부분을 에딧 모드 3번을 눌러 면 선택 모드로 만들어준 뒤 화면과 같이 선택하여 줍니다. 정면 뷰에서 E키를 누르고 G키를 눌러 일직선으로 내려오게끔 면들을 연장해 줍니다. 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 G, 0을 차례로 입력하여 연장된 면들을 일자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준 다리에 컨트롤 R로 루프 컷하여 포동포동한 춘식이의 다리를 측면 뷰와 바텀 뷰, 정면 뷰 여러 각도에서 다리를 보면서 에디팅 해보겠습니다.
뷰포트를 측면으로 돌리면서 루프컷을 추가해주면서 에디팅을 해주겠습니다. 가로로 컨트롤 R로 루프컷하여 엣지를 추가해주고 추가한 엣지를 기준으로 위아래 버텍스들을 선택하여 GY로 이동하여 동그란 모양으로 에디팅 해주겠습니다.
바뀌게 됩니다. 왼쪽 상단의 3D 뷰포트의 상단 메뉴 창을 마우스 중간 휠을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지구본 4개의 아이콘 메뉴 창이 보이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나 네 번째 아이콘을 눌러 매트리얼 프리뷰 창 또는 렌더러로 변경해 줍니다. 저는 조명을 설정하고 난 후 좀 더 비슷한 색감을 찾는 편입니다. Shift A, 라이트, 에어리어 조명을 추가해 준 뒤 오른쪽에 조명 탭을 눌러 파워와 색상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조명이 들어가게 되면 정식 렌더링을 할 때 보이는 이미지처럼 나오기에 저는 렌더러로 변경하고 조명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렌더러로 바꾼 뷰포트 창을 보면서 조명의 파워와 수치,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쉐입에서 네모 모양의 조명을 동그란 조명인 디스크로 변경하여 주고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보통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는 3점 조명으로 배치를 해줄 겁니다. 구글에 스튜디오 3점 조명으로 검색하면 더 자세한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탑뷰에서 바라봤을 때 1번 조명이 메인 조명으로 잡는다면 2번 조명은 1번 조명보다 크기와 파워를 적게, 3번 후광 조명은 대상을 포괄할 정도의 크기로 1번과 2번의 색상과는 보색의 색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1번과 2번 조명 포인트가 오브제에 겹칠 수 있게끔 회전을 해주고 3번 후광 조명은 오브제를 사선 아래로 바라볼 수 있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의 조명을 메인 조명으로 잡아 크기와 파워를 올려주겠습니다. 메인 조명을 앞서 말씀드렸던 탑뷰에서 위치시켜주고 정면 뷰에서도 위치를 지정해준 다음 메인 조명의 컬러를 약간 따뜻한 색으로 지정해줍니다. 메인 조명을 Shift D로 복제한 다음 서브 조명의 위치로 이동해줍니다. 탑뷰에서도 같은 작업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서브 조명은 메인 조명보다 파워는 낮게, 크기는 살짝 작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다시 에어리어 조명을 추가한 다음 라이트 뷰로 바라보고 후광을 비추는 조명까지 배치해 줍니다. 컬러는 메인 조명의 색감을 보색의 색으로 지정하고 파워도 어느 정도 올려줍니다. 추후 렌더러 창을 보면서 파워와 색감을 수정해 주면 되니 대략적인 수치를 잡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명 작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춘식이의 팔, 눈, 코, 입에 매트리얼 놓고 미처 만들지 못했던 춘식이의 바지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몸체 오브제와 팔 오브제는 같은 색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춘식이의 몸 색상을 수정한 다음 몸통과 팔을 같은 매트리얼로 지정해주면 춘식이의 몸과 팔은 하나의 매트리얼로 같은 색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팔 오브제를 선택하고 화살표를 눌러 춘식이의 몸 색상을 지정했던 매트리얼로 지정해줍니다. 춘식이의 눈 오브제를 선택 후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어줍니다. 몸통색을 지정한 것처럼 베이스 컬러에 스포이드로 색을 추출하여도 되고 컬러바의 색상을 직접 골라 매트리얼을 넣어줘도 됩니다. 스포이드로 참고 이미지에 색상을 추출하게 되면 채도가 높거나 낮을 수도 있으니 스포이드로 색상을 추출하고 나서 컬러 서클에서 색상을 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코와 수염, 입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색상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수염의 매트리얼은 눈을 지정했던 매트리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동그란 화살표를 누르고 눈을 지정했던 매트리얼을 선택합니다. 춘식이의 눈을 살짝 광택이 돌게끔 매트리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눈 매트리얼은 수염 매트리얼과 같은 매트리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눈 모델링을 선택하고 종이 2장이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매트리얼을 분리시켜 준 다음 러프니스 값을 살짝 내려 반짝거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매트리얼을 분리시켜주면 같은 매트리얼의 공유를 끊어버리게 되면서 눈 매트리얼을 수정하여도 수염의 매트리얼이 수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만들어 두었던 매트리얼의 이름도 오브제의 이름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춘식이의 손등 아랫부분인 분홍색을 텍스처 페인팅할 차례입니다. 언랩을 하기 전 춘식이의 팔을 가로로 마크 심할 수 있게 끝부분에 엣지를 만들겠습니다. 에딧 모드에서 버텍스 모드일 때 연결한 두 개의 버텍스를 Shift를 눌러 선택해주고 키보드 J키를 눌러 엣지로 연결해줍니다. 위아래 버텍스도 선택하여 J키를 눌러 엣지 연결해주겠습니다. 중간에 교차된 버텍스를 정면 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동그란 모양으로 에디팅해줍니다. 엣지를 팔이 구부려지는 위치에 에디팅해주고 남은 공간에 컨트롤 R로 루프 컷, S키로 스케일 조정을 합니다. 마크 심할 가로 엣지를 Alt 클릭으로 선택해줍니다. 컨트롤 영어 2키를 눌러 마크 심해준 후 미러 모디파이를 어플라이 해줍니다. A키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 키보드 U키를 눌러 UV 언랩을 해줍니다. 중앙 메인 작업창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컨트롤 탭을 동시에 눌러 한시 방향에 나오는 텍스처 페인트 모드로 변경해줍니다. 매트리얼 프리뷰 쉐이딩으로 전환해 준 다음 창을 분할하여 쉐이더 에디터 창을 하나 만들어주면 화면을 거의 가리는 메뉴바가 뜨는데 메뉴바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N키를 눌러 사이드바 메뉴를 닫아줍니다. 쉐이더 에디터에 있는 프린서펄드 BSDF를 클릭 후 컨트롤 T를 눌러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불러와 줍니다. 만약 컨트롤 T를 눌렀는데 노드들이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에딧, 프리퍼런스, 애드온 탭에서 WAR을 입력하여 로드 랭글러를 체크하면 됩니다. 노드를 불러오면 춘식이의 팔이 검정색으로 변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변한 이유는 이미지 노드를 불러올 때 이미지 텍스처 노드도 같이 불러와져서입니다. 이 이미지 텍스처 노드에 춘식이 팔 색깔과 귀여운 분홍색 젤리를 텍스처 페인팅하여 이미지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춘식이의 몸과 팔의 색상을 지정했던 매트리얼의 베이스 컬러 값의 창을 눌러 헥스를 선택하여 색상의 수치값을 복사하여 줍니다. 다시 팔 오브제의 이미지 텍스처의 U를 눌러 와이드와 하이 값을 지정해주고 컬러는 복사하였던 색상의 수치값을 붙여넣기 해줍니다. 춘식이의 볼터치 오브제의 색상을 복사한 후 컨트롤 탭을 동시에 눌러 한시 방향에 있는 텍스처 페인팅 모드로 전환해줍니다. 드로우 브러쉬의 색상 값에 복사했던 볼터치의 색상 값을 붙여넣기 해줍니다. 텍스처 페인팅을 하기 전 춘식이의 팔에 회전 값을 어플라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춘식이의 팔을 서클을 생성하고 회전하여 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인팅 모드에서 미러 X를 켜서 미러 페인팅이 될 때 X 미러가 아닌 G 미러나 Y 미러로 페인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식이의 팔을 회전하여 돌려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춘식이의 팔의 회전값을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탭을 눌러 9시 방향 오브젝트 모드로 나온 다음 춘식이의 팔 오브제를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눌러 로테이션을 클릭하여 회전값만 어플라이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춘식이의 팔의 회전값이 어플라이 되었습니다. 페인팅 모드로 다시 전환하여 도구 탭에 마우스 휠을 내려 중간쯤 시메트리 탭을 눌러서 미러 X를 활성화한 다음 바텀 뷰로 이동하고 스트렝스 값은 1로 지정하여 브러쉬의 칠의 강도를 세게 해준 다음 팔로프 탭을 눌러 각진 네모 모양의 마지막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F를 누르고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조절하여 춘식이의 젤리 모양을 페인팅 해줍니다. 페인팅이 끝나면 오른쪽 아래 UV 에디터 창에 이미지 옆 별표가 생긴 모습이 보입니다. 이 별 표시는 지정했던 이미지 색상에 페인팅이 들어가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텍스처 페인팅을 하고 나서 이미지를 세이브 에즈 하지 않으면 정식 렌더링 할 때 텍스처 페인팅한 부분이 렌더되지 않습니다. 꼭 블렌더 파일도 저장하고 세이브 이미지하여 텍스처 페인팅한 이미지도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세이브 에즈를 눌러 텍스처 폴더를 만든 다음 세이브 이미지를 해줍니다.
춘식이의 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참고 이미지에 눈을 켜고 바지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Alt G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로 변환해 준 다음 왼쪽, 오른쪽 발끝의 동일한 버텍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넘버패드 플러스 키를 눌러 범위를 확장해 갑니다. 중간 몸통의 버텍스는 선택이 되지 않았기에 Shift를 누른 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해 줍니다. 지정된 버텍스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D를 눌러 복제하고 ESC 키를 눌러 이동을 취소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P키를 누르고 셀렉션을 선택해주면 바지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집니다. 떼어내진 바지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프로포셔널 에디팅 아이콘을 끄고 Alt S를 누른 다음 마우스를 살짝씩 이동해주면 춘식이의 바지의 부피가 커집니다. 솔리디파이 모디파이를 추가해준 다음 베이스 컬러를 참고 이미지 바지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춘식이를 정식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정면뷰를 바라보고 Shift A를 눌러 카메라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라이트 뷰에서 추가된 카메라를 GY로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왼쪽 상단의 3D 뷰포트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넘버패드 숫자 0키를 누르면 카메라 뷰로 전환이 됩니다. 오른쪽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고 포컬 랭스를 80 정도의 수치로 입력해 줍니다. 아웃풋 프로퍼티스 탭에서 카메라의 넓이와 높이의 픽셀 수도 지정해 줍니다. F12를 눌러 정식 렌더링을 확인해 주겠습니다.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원하면 렌더 프로퍼티스 탭에 필름을 눌러 트랜스페어런트를 체크하여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어도 정식 렌더에서 보이는 캐릭터의 느낌을 보고 매트리얼과 에디팅을 한 번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춘식이의 몸 매트리얼에 러프니스 값을 살짝 내려 무광에서 유광의 느낌을 내어주고 씬 값을 조금 올려 벨벳의 느낌을 살짝 주겠습니다. 현재 렌더 엔진이 EV 렌더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매트리얼의 결과값이 크게 티가 나진 않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땐 사이클 렌더러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매트리얼의 수치를 조정하여 주었습니다. 춘식이의 캐릭터 모델링이 끝났다면 컨트롤 S로 현재 파일을 저장하고 컨트롤 Shift S를 눌러 한 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여 주시고 파일의 이름은 자신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아웃라이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최상단에 있는 씬 콜렉션을 오른 클릭하고 뉴 콜렉션을 클릭하면 아웃라이너 밑에 새로운 콜렉션이 생깁니다. 정크 콜렉션을 하나 만들어서 참고 이미지들의 눈을 켜서 뷰포트에 보이게끔 하고 화살표 모양을 다시 켜서 뷰포트에서 참고 이미지가 선택되게 만들어줍니다. 뷰포트에서 참고 이미지들을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와 클릭으로 복수 선택해준 다음 키보드 M키를 눌러 정크 컬렉션으로 이동해줍니다. 카메라와 조명 또한 정크 컬렉션으로 이동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끔 아웃라이너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보기 쉽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델링한 춘식이에게 뼈대를 심고 웨이트 페인팅으로 관절에 할당되는 메쉬의 값을 정리해보고 IK 리깅을 해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